34를 했다 그러니까 124가 아까 4마리라고 했잖아요. 34라니까 120마를 해가지고 뭐 아주 수레를 근사한 걸 해가지고 여자들 여학사들 막 댄서랑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선물로 제 나라에서 노 나라에 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노 나라의 전공인가? 노 나라의 전공가 개환자가 개시가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거 개시 뭐 맹선시 숙소시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뭐냐면 공자는 절대 그걸 받지 마라. 그런 게 오니까 받지 마라. 그런데 그걸 안 받겠어요. 머저리 같은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오니까는 개환자랑 이 전공이 몰래 공자 몰래 그 나가서 밤에 나가서 여학들이 막 이거 모르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파레이드가 막 벌려졌겠지.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미녀들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술 먹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서 이미 틀렸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고서 떠나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낸 고기를 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그 관리들한테 논아주는 게 예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근데 고기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자가 거기서 알고 이미 틀렸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유랑길을.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미녀가 말 120마리랑 제 나라에서 그렇게 왔는데 그거 때문에 뭐 공자가 그렇게 잘 정치가 되는데 수상 노릇을 하다가 떠난다. 이런 게 오늘날 감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공자가 여기서 말한 절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는 노나라의 현실을 가지고 노나라의 경제는 어떠한 농촌 중심 경제, 이 농업 중심주의적인 어떠한 절약 경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폈는데 이 제나라에서는 이 제나라 자체가 이미 노나라보다는 그 당시 어드밴스된 선진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소비형의 어떠한 경제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형의 경제가 이 노나라로 흘러 들어오게끔 구조를 바꿔갔다는 얘기예요. 제나라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학생 시절에는 한일회담이라는 걸 그렇게 반대했어, 우리는. 우리 때 한일회담. 끔찍한 그게 망국의 짓이다. 한일회담 성립하면서 뭐냐면 매판 자본이 들어온다, 뭐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다 이거야.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한다. 우리 때는 아주 그렇게 무서워했으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냐면 사실은 한일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완전히 농촌 경제에서 도시 중심 경제, 소비주의적인 지금 어때면서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간 거죠. 국제무역 질서의 어떠한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공자의 이러한 아까 제나라에서 이게 왔다는 거는 아마 그러한 비슷한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노나라에 일어나면서 노나라가 다시 주체성을 상실하고 제나라에 우리나라가 한일회담 해가지고 일본,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제나라의 지배체제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건에서 공자는 실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마 그런 그 과정을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러면 이때 이 절용이라는 말과 그렇게 되면은 이 절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면서 뭐냐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뭐 애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애인이라는 말은 말이죠. 애인이라고 그랬지 애라는 말은 요새는 이것이 사랑한다가 돼 있잖아요. 예? 사랑한다라는 거 이걸 읽으면 안 돼요. 이 애라고 하는 것은 옛말에 사랑한다는 말, 이 사랑 애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새 말의 러브가 아니고 이게 기독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현대말로 다 이게 왜곡된 것이고 우리말의 애자는 뭐냐 이것은 뭐냐면 아낀다 그런 얘기야. 아낀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절과 애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끼고 사람도 아껴줄 줄 알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뭐야? 부인을 아껴주는 거예요. 아프면은 그거 일 덜 하게 해주고 뭐든지 이렇게 절약해주고 뭘 일을 덜어주고 이게 아끼는 거. 이게 사랑.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아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절이랑 상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애인을 하고 바깥에 그 미는 때로 부려라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공자가 35세 전후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제나라를 가요. 제나라. 근데 이 당시 제나라의 수상이 누구냐면 안영이라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영이라는 인물이고 이게인데 안영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그때 제나라의 수상이 제나라의 임금이 누구냐면은 제나라의 경공이에요. 경공. 근데 이 사람은 영공, 장공, 경공의 3대를 모신 재상이에요. 그런데 당대의 안영은 최고의 재상으로 받들어지는 사람이에요. 사마천이가 열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안영 열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물론 있죠. 사마천의 열전이 70개예요. 70개. 70개인데 뭐냐면 제1이 누가 나오냐면 백이숙제가 나와요. 백이숙제가 나와. 둘째 번에 나오는 인물이 뭐냐면 관포지교라고 하는 관중이라는 거 아시죠? 관포지교라고 할 때 포수가와 관중이가 나오고 안영이 나와요. 관안열전이 나온다고. 그만큼 열전에서 둘째 번에 사마천이 쓸 정도로 안영이 훌륭해요. 안영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영이를 뭐냐면 사마천이가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면 내가 이 사람의 마부 노릇을 하겠다.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말채찍을 잡고 내가 마부 노릇을 해주고 싶은 정도로 이 사람이 나는 존경스럽다고 쓰고 있어요. 사마천이가. 그러한 훌륭한 안영을 만났는데 뭐냐면 공자가 35세 제나라로 가서 경공 밑에서 뭐냐면은 경공이 공자를 처음 만났을 때 물어요. 응? 경공을 처음 만났을 때 묻거든요. 뭐라고 묻냐면은 어떻게 말이죠.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면 그 유명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한다고. 아시죠? 군군 신신 부부자자. 그러니까 군은 군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군군 신신 이것이 소위 유명한 정명론이라는 공자에서 정명 그 이름을 바르게 해라. 그 뭐냐면 우선 제 나라 너희 나라 와보니까는 군은 군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